자, 이번 시간은요, 행정법이고요. 행정법 중에서도 꼭 나오는 쟁점만 골라봅니다. 자,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작년 이제 행정사 시험에도 나왔고, 예. 그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의 요건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가 나왔는데,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자의 승계 나오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돼서 불가증력이 발생되죠. 자, 불가증력이 발생이 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왜 그렇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 네, 그래서 권리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거죠. 그래서 학설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뭡니까? 자, 하자 승계론이다. 일반적 견해 혹은 판례 입장은 하자 승계론. 즉, 선행 처분과 자 후행 처분이 자,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자 승계는 원칙적으로 불가증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죠?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데 자, 예외적인 경우에요. 일반적인 경우. 자,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등이 요거죠. 자,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 이때 승계가 긍정된다. 요거에 대한 우리 판례 입장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행행위가 자 이런 것 중 대집행 절차 같이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 선행행위의 자 위법성이 어디에 후행행위의 그 하자가 승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대집행 절차죠. 대집행 절차. 그래서 계고, 영장 통지, 그다음에 대집행에 대한 실행, 그다음에 비용 징수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처분이 서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입장이죠. 그 다음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자 독촉, 그죠? 압류, 매각, 그 다음에 저 청산이에요. 이 청산 절차, 충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요. 단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자의 승계는 부정되겠죠? 예, 부정된다. 그래서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승계는 부정된다. 대표적인 예가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 그 다음에 철거 명령과 계고와 같은 행위다. 이건 이제 외워야 됩니다. 설령 이러한 그 행정 행위 간에 연속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 그 다음에 철거 명령과 계고는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구속력 이론은 판례의 입장 때문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판례 입장을 봐야 돼요. 자, 우리 판례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자, 판례 입장은 자,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론 입장이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요.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 처분 사이는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죠? 그 수인 한도를 넘거나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자,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죠? 이런 경우는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요 문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자, 해석 이렇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처럼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 처분의 구속력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그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 그러한 가혹함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다?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후행 행위를 다투면서 그 선행 행위, 그죠? 선행 행위의 위법성 주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선행 행위가 있고 후행 행위가 서로 독립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뭐다? 수인 한도론이 초과할 정도. 그래서 수인 한도를 넘게 돼서 가혹함을 초래할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예측 가능성입니다. 당사자 간의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선행 처분의 구속력이 후행 행위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후행 행위에서 선행 행위의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에 대한 그 의미, 해석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행 행위에 그 구속력을 후행 행위에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후행 행위에서 선행 행위의 위법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부분의 구속력 이론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이 구속력 이론을 채택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판례 문구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 행정청과 상대방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 대한 그 구속력을 말한다. 그 구속력이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구속력으로 인해서 처분청도 구속되고 상대방도 이에 구속되기 때문에 선행행위의 그 후행행위에 구속력이 미친다는 말은 후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구속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보여진다. 다시 뒷부분에서 그렇다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다시 말로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성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견해입니다. 대표적 예가 두 가지만 기억하자.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 처분 간에 그다음에 직위 해제와 면직 처분 간의 하자를 인정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구속력 이론에 대한 너무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요. 요 문구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기출질문 몇 개 보면요. 자, 일정한 행정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 외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이때는 하자는 취소 사유여야 되는 거죠. 내 선행행위가 무효다. 그럼 당연히 하자는 승계되는 겁니다. 자, 모두 후행위 하자 승계 인정된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고 당연 무효이고 그 후에 행정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역시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 경과로 선행행위의 불가증력이 발생한다면 자, 선행행위의 불가증력이 발생되어야 하자의 승계가 문제되는 거죠. 문제되지 않는다 하면은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 판례 요 지문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자 이겁니다. 2개 이상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해질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할 때 자, 선행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따라서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에 우리 판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당연히 뭡니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겠죠. 자, 선행처분에는 불가증력이 생겨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자,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죠? 원칙에 또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 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란 단어 나오죠.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인연에 비추어 선행 처분의 후행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뜯어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출지문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죠? 그런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위법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에 대하여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 공시 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 등 후행 행정 처분에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은 수인 한도를 넘은 불이익을 강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도시계획 결정과 수용 재결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인정되지 않은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그죠?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판례를 일단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체납 처분에서의 독촉, 압류, 매각, 충당, 그 다음에 행정 대집행상의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간의 행위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게 요 마지막이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 유공자 배제자 결정에 대해서 우리 판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것도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요 판례 하나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선행 처분인 대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발표와 후행 처분 독립유공자 적용 배제자 결정, 그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았던 유가족 등에 대한 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에 대해서 선행행위의 하자가 있다면, 즉 통지를 받지도 않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은 그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초래한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예측 가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아시겠죠? 이 판례 자체는 이 구속력 이론을 채택했다. 이런 판례 입장을 봐서 우리 판례는 구속력 이론을 채택했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가 있더라.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 판례입니다.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결론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 판례가 뭐고 부정된 판례가 뭔지. 근데 다행히 행정사 시험은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밑줄진 처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 직위 해제 처분과 직권 면직 처분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 판례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하자의 승계 논의의 전제가 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검토예요. 그래서 하자의 승계의 논의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 첫 번째, 선행행위에 대해서 선행행위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후행행위가 있어야겠죠? 근데 선행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하자는 취소 사유여야 됩니다.
당연무효라이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논의가 될 경우에는 선행행위는 취소 사유여야 되고 후행행위는 뭐여야 됩니까? 적법한 행위여야 되죠. 그래서 후행행위가 별도의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거는 후행행위 자체를 다투면 되기 때문에 그죠? 하자의 승계 논의가 되지 않는다. 후행행위는 적법한 행위여야 된다. 논의의 전제가 될 경우에는 후행행위는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 다음에 선행행위에 있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즉 취소 사유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유는 뭡니까?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돼야 됩니다. 예, 불가쟁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선행행위를 가지고 다투면 되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를 논의할 실익은 없겠죠. 즉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냥 선행행위를 대상으로 다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 요건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어야 되는 것들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적격이 인정이 돼야 된다. 즉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된다입니다. 요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된다. 당연하죠. 선행행위에는 취소 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된다. 당연하죠.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해야 된다. 당연하죠. 선행행위에는 불가증력이 발생되어야 된다. 당연하다. 근데 후행행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되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깔끔하게 떨어졌다.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2022년에 나왔는데 올해 만약에 행정행위의 그 하자의 승계가 나온다면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하자의 승계 논의에 있어서는 자 판례 입장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꼭 암기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또 한 문제 마치셨고요. 올해 시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